트레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파크로 채널 파크로 가이드의 임동건입니다. 이번 튜토리얼 영상의 주제는 바로 대시볼트입니다. 네, 대시볼트라는 기술은 앞으로 점프를 해서 다리를 먼저 장애물 위로 넘기고 손을 엉덩이 밑으로 뻗어서 장애물을 짚어주는 그런 동작의 기술입니다. 다리를 먼저 장애물 위로 뻗어서 넘겨주다 보니까 동작이 굉장히 파워풀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술 중 하나이고요. 이 대시볼트에 대해서는 사실 습득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 외에 뭔가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두렵지 않게 두려움 없이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여러 접근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후에 추가적으로 신경 쓰면 좋은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시볼트 연습하실 때 물론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지만 가급적 윗부분이 넓은 장애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연습하기 편할 것이고 장애물의 높이는 허리 높이 정도 혹은 살짝 낮은 정도가 좋아요. 너무 높으면 당연히 어렵고 또 너무 낮으면 낮은 대로 어려워요. 딱 허리 높이나 그거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장애물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기술은 암만 잘해도 손목에 충격이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점프 높이를 조절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암만 잘해도 충격이 갑니다. 하물며 지금 습득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충격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손목 준비 운동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시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접근 방법입니다. 이 대시볼트라는 기술 자체가 점프를 하고 다리를 먼저 장애물 위로 넘기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뭔가 기술을 시작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면 크게 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 보니까 무릎을 박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박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안 박아요. 박을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은 점프를 하고 다리를 위로 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남게 점프를 하게 돼서 무릎 박을 일은 여러분 생각보다 없고요. 넘어가다가 만약에 손을 못 짚더라도 엉덩이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물에 엉덩이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는 살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접근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러닝 점프, 하나는 스텝 볼트, 하나는 시프 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러닝 점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장애물 위에 러닝 점프로 착지를 하는 겁니다. 러닝 점프로 착지를 하고 나서 두 손으로 장애물을 짚고 그 다음에 다리를 떼서 내려가는 동작이에요. 이 일련의 동작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는 다리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시볼트 성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스텝 볼트예요. 스텝 볼트 할 때 여러분들 몸이 거의 스피드 볼트처럼 옆으로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스텝 볼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손과 발의 틈을 엄청나게 좁히는 거예요. 거의 그냥 정면으로 가듯이. 그리고 내려갈 때 레이지 볼트 하듯이 두 손을 짚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한 발을 그냥 안 대주면은 대시볼트가 되는 겁니다. 스피드 볼트 연습할 때랑 똑같아요. 스피드 볼트도 스텝 볼트 하다가 발을 안 대면 스피드 볼트가 됐잖아요. 근데 스텝 볼트에서 손과 발의 간격을 좁히고 계속 연습하다가 발을 안 대면 대시볼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시프볼트에서 대시볼트로 발전시키는 방법인데 시프볼트는 측면 기술이에요. 이 시프볼트를 각도를 계속 정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프볼트를 정면으로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대시볼트처럼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 어떤 게 덜 무서운지 한번 직접 해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셋 다 연습을 하면 제일 좋겠죠.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점프 거리와 높이입니다. 점프는 여러분들 할 때 포물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 포물선의 최대 높이가 장애물 바로 위에 오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포물선의 최대 높이가 장애물보다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니까 넘어가려면 점프를 높게 뛰어야 돼요. 점프를 높게 뛰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듯이 볼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손목이 아파집니다. 그래가지고 손목이 아픈 거예요. 높이가 높아가지고. 만약에 포물선의 최대 높이가 장애물보다 뒤쪽에 있다면 뛰어서 위로 뜨는 중에 이미 장애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릎을 박거나 아니면 손을 짚을 틈도 없이 장애물을 그냥 넘어서 점프 오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높이로 뛰어가지고 점프 포물선의 최대 높이가 장애물 바로 위에 오도록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접근 방법, 러닝 점프, 스텝 볼트, 시프 볼트 정면으로 치는 거, 이 세 가지를 많이 연습을 해주시다 보면 감이 올 텐데 그래도 제가 말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거리는 여러분들이 러닝 점프로 딱 맞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 정도 거리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적어도 다리를 앞으로 뻗을 거리는 확보를 해야 돼요.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넘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는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주셔야 하고 또 높이는 너무 높으면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엉덩이가 장애물을 살짝 스칠 정도, 딱 그 정도로 적당한 높이로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프 높이를 조절하는 연습은 언더바 볼트를 연습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언더바 할 때 다리를 먼저 뻗어서 장애물 사이로 넣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동작 자체가 대시볼트의 동작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언더바 볼트를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 동작이 도움이 돼요. 물론 안 해도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 얘기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뭘 궁금하냐, 뭘 알고 싶냐 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온 게 무릎을 박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 무릎을 박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까이서 뛰어버리면 바로 장애물 앞에 있기 때문에 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박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뛸 때 차는 발을 먼저 뻗어 올리고 그 다음에 뛰는 발이 따라서 오잖아요. 이 뛰는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무릎을 박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박은 사람도 있겠죠. 이거를 예방하고 싶으면 시프볼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시프볼트 할 때 뛰는 발을 그 찬 발 밑으로 십자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뻗어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완전 다리랑 딱 붙어서 가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시볼트에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다리를 정직하게 앞으로 이렇게 차듯이 뻗는 게 아니라 찬 발 밑으로 붙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면서 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덜 박을 수 있을 겁니다. 안 박아요. 이렇게 하면 정면으로 다리를 뻗어가지고 또 대시볼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우면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상체입니다. 이게 대시볼트가 뭔가 옆에서 봤을 때 눕는 듯한 자세여가지고 뛸 때 상체를 뒤로 젖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뛰면서 진짜로 그냥 확 젖혀버리면은 안 돼요. 그냥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 다리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체가 살짝 뒤로 가는 거지, 상체를 일부러 뒤로 젖히는 게 아닙니다. 상체를 일부러 뒤로 젖히다 보면은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를 뒤로 젖힌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리를 끌어올려서 집어넣고 엉덩이를 그 위로 스쳐서 지나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체는 젖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러닝 점프, 스텝 볼트, 시프 볼트 이 세 가지를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대시볼트와 비슷한 감각을 많이 익히시고 계속 도전을 하시다 보면 대시볼트를 습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대시볼트를 습득하셨으면은 그 높이와 거리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손목이 안 아프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부터 프로그레션 보여드릴 테니까 그 프로그레션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시볼트 튜토리얼이었습니다. 대시볼트 자체가 이제 습득하는 게 어렵다 뿐이지 습득하고 나면은 굉장히 재밌고 쉬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습득하는 것도 다른 기술들을 통해서 그 감각을 안전하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운동하셔서 대시볼트 이 기술 꼭 습득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프로 가이드 임동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